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에서 을들의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방송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안진걸의 으라차차에 오셨습니다.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남자 안진걸 사무처장님 지금 열심히 뛰어오고 계시고요. 저는 담당 PD인 문희정 아나운서입니다. 저희가 광고를 듣고 전하는 말씀까지 딱 듣고 나면은 반가운 안진걸 선생님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아나운서님이 오프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운서님한테 오프닝 해준 대가로 지금 제가 영화 관람권 10장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문희정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세요. 10장이나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청년 유니온, 김민수 위원장님이랑 함께 하는 거거든요. 요즘 뭐 블랙 기업 캠페인도 하고 뭐 아주 청년 유니온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청년 유니온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또 영화표 10장을 또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오프닝을 목이 쉬어서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뭐 하다 하냐면 경비 노동자 문제, 얼마 전에 우리 고 이만수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경비 노동자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긴급 토론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면서 또 들어보니까 쌍용자동차 해고 무효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근데 YTN 생생경제라고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김윤경 기자가 하는. 그 기자님도 거의 울먹이면서 진행자신데 정말 괜찮은 마음씨 따뜻하신 것 같더라고요. 해고는 살인이다란 말에 나는 자기는 옛날부터 동의했다, 공감했다. 기업이 힘들어도 끝까지 노동자들 함께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 경제 진행 프로그램에 대부분 보수인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와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김득중 지부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힘내셔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위원장님 저 소식 들었어요? 쌍용자동차 소식? 네, 방금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쩔까요, 진짜.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로 지금 평택으로 몰려 가시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막히고. 그러니까 조금 봐야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고등법원까지 이겼을 때 쌍용차 특히 조합원분들이 가졌던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기대가 이제 돌아가는구나, 곧 그렇죠. 돌아가는구나. 왜냐면 이제 고등법원까지 이길 정도였으면 대법원에서는 사실 내용적으로 이걸 보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좀 말을 못하겠네요. 네, 이게 다 우리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노동자들이고 다 어차피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서 부당하게 회계를 조작한 혐의가 있고 일면 정예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회사가 살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그게 이제 저희들 근본적 의문이었는데 오늘 법정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 뒤집어지니까 막 우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막 울고 불고 막 정말 지금도 이제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 유니온도 사실 그렇게 부당하게 해고하고 함부로 사람을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블랙 기업 캠페인도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블랙 기업 캠페인이라도 열심히 한번, 블랙 기업 캠페인, 블랙 기업을 선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블랙 기업은 뭐예요, 위원장님? 일단은 쭉 한번 설명해 주셔도. 훅 들어오셔서 당황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사도 안 했나요? 다시 힘내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힘내셔야 되고 저도 힘내고 우리 모두 힘내야 됩니다. 이럴수록 힘내야 됩니다. 자, 김민수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 지금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네. 청년유니온은 뭐 다들 너무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청년 노조인데. 정말 그런가요? 예, 그럼요. 청년유니온 모르는 분은 이제 없을 거예요. 청년유니온 소개도 해주시고 요즘 주요한 활동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뭐 청년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이들 또 한번 노동조합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제 저희 금방 5년 돼요. 예. 내년, 5년? 네, 내년에 이제 50년 되는데 그래서 이제 5년을 앞두고 있는 만들어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아까 이제 처장님도 쌍용차 이야기 해주셨지만은 사람을 참 쉽게 쓰고 버려요. 쉽게 버려, 이게. 저도 기사 내용 잠깐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를 규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정리해고를 못 시키게 하는 게 참 어떻게 하면 정리해고를 안 하게 할 수 있지? 그게 규제 자체가 있긴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계 조작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 청년들에게도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기업 집단을 블랙 기업이라고 부르는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블랙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람을 함부로 쓰고 버리는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 풍토에서 특히 청년들을 뭐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테니까 기다려라고 착취하고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뭐 요런 최근에 슬픈 유형들이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 유형들을 좀 청취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해보실래요?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그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중소기업 중앙회 사건 있었죠. 너무 보셨을 것 사건. 같아요. 예. 이게 요지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계약직으로 20대 초반이셨거든요, 이분이. 예.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 회사에서 정말 힘드셨대요. 야근도 맨날 하고 그다음에 직장 내 성추행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이분이 이제 계속 그만두겠다고 한 거죠. 난 못 하겠다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할 때마다 회사 간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곧 정규직 될 거니까 좀만 참어. 희망 고문. 네, 그런 희망 거죠. 고문이죠. 그게 전형적인.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 그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2년 동안 일하시면서 계약서를 7번 쓰셨어요.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2달, 3달. 단기 계약 그 유명한 쪼개기 고약. 쪼개기 계약. 이렇게 쪼개기 계약을 7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국 7번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해고를 당하셨어요.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상실감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좀 자살하신 사건이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가 많이 되어서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년 동안에 무려 7번의 쪼개기 계약, 초단기 계약을 하고 정규직으로 해주겠다 해놓고 결국 안 해가지고 그 엄청난 절망으로 이렇게 목숨을 버린 일이 있었고 또 어저께 우리 청년 유니온이랑 저희들이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 같이 했습니다. 유플러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유플러스에서도 어떤 청년이 또 한 분 버림을 당했나요? 이것도 어저께 이제 언론 보도 많이 돼서 우리 국민TV 청취자분들을 다 이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LG 플러스에서 굉장히 심각한 노동 착취가 있었고 이분은 30살, 30세 나이로 이제 자기 자동차에서 번개탄을 피우셨다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LG 플러스의 악성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LG 플러스에게 화가 나신 분들이 전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이따위로 할 거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욕을 들으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LG 플러스 직원이 아니세요. 협력업체 직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처럼 아예 그냥 외주에 줘가지고. 아니 직원도 아닌 사람을 내세워서 왜 민원을 듣게 만들죠? 그것도 LG 플러스 욕하는 거를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소비자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화할 때는 LG 플러스 직원이니까 욕도 해주기도 하고 민원도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발 좀 반영해달라고. 근데 욕먹는 그분은 LG 플러스 직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욕을 한 거네. 그럼 우리 소비자들도 완전히 기가 막힌 일이네요. 근데 여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욕을 먹는 건 그렇다고 치고 이 콜센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한테 LG의 IPTV라든지 제품을 판매하는 거를 그 화가 나 있는 고객들한테 실적을 올리라 그래요. 영업을 뛰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을 못 올리면 퇴근도 못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시달리시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유서를 남기셨는데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해요. 노동청에 접수해 주세요.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이 맞으면은 미래부 방통위에도 이 사건을 꼭 접수해 달라. 이렇게 문장이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동청이랑 미래부 방통위에 냈나요 혹시? 지금 일단? 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전주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에서 그 노동청에 접수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근데 이분이 꼭 부탁을 하신 게 꼭 전주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이랑 부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그럼 다 똑같이 한다. 서울, 부산에서 똑같으니까 꼭 여기도 신고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 했고 꼭 전주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센터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 촉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요 정도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벌써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저는 청취자보다는 다 우리 시대의 이웃들이고 친구들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오늘의 내용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거 보면 블랙기업 아웃 청년들이 나섰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님 사진이 이렇게 댓글 올라 있거든요. 너무 여러분 의젓하지 않습니까? 사진 보시고 우리 청년유니온 이렇게 응원의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할 수만 있다면 청년유니온에 직접 가입해서 이렇게 노조 활동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제 어쨌든 낮에는 직장이 있으니까 제가 직장이 있는데 유니온에 가입하는 것은 좀 그래서 후원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조직 청년유니온 민달팽 유니온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있어요. 영화표 10개 드렸는데 민달팽 유니온에도 10장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서 기부 받아가지고 영화표를 자 청년유니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일 그한 게 중소기업 중앙회 그다음 유플러스 아래 또
몇 개 저번에 발표할 때 몇 개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거는 이제 예.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에는 이 쪼개기 계약 문제, 예. 요게 있었던 거고 심각하게는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요새 젊은 사람들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예.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예. 이 과정에서의 기본 직무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회사가 이걸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역으로 그 고객을 상대하는데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의 직무 스트레스와 회사의 방치 혹은 더 나쁜 착취 이런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시죠. 책을. 그 책을 만든 출판사가 샘앤파커스라고. 그 이야기도 하셨었잖아요. 샘앤파커스. 샘이라는 사람하고 여기 회사 사장님이 박 사장님이라고 하대요. 맞아요. 그래서 샘 앤드 파커, 팍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다고 들었어요. 방금 전에 북콘마라고 하는 괜찮은 출판사가 있거든요. 북콘마 출판 사장님 이야기 해주셨어요. 샘이란 분은 주로 돈을 내고 박으로 시작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출판사를 기획을 하고 그래서 샘 앤 파커스다.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무슨 정기적으로 해줄 거란 것처럼 하면서 지속적인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의혹. 그렇죠. 아직 이제 그 사건이 참 슬픈 게 그 의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뭐냐면은 지금 이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거는 하고 그 성폭력의 정황이나 이런 거 너무 참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검찰에다가 이분이 피해자분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거죠. 검찰에다가 이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고소를 한다라고 접수를 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기소를 안 했어요. 근데 왜 기소를 안 했냐 그러니까 그 그런 어떤 이 성폭력이 있었던 정황은 인정이 되지만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낸 거거든요. 아직도 그런 피해자 그 적극적인 그 저항 타령을 하는 놈들이 있나요? 근데 이제 그런 거야 워낙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분 같은 경우 더 상황이 안 좋았던 게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그 샘앤파커스의 수습 직원으로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수습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보통 수습하면 한 3개월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이분 17개월, 1년 넘게 수습만 17개월. 그러다가 이제 17개월 이제 연차가 좀 차니까 넌 이제 정규직이 될 때가 되었다라는 이제 어떤 인사평가 시즌이었던 거죠. 이 인사평가 시즌에 이런 어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정황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참 말하기도 참 참담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이 곧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강력하게 저항하느니 조금 참고 정규직을 차라리 되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지금 골프장 캐디 분들도 계속 성추행 당하고 박희태 뭐 S 검찰총장 저 누군지 들었어요. 문희정 아나운서님 아세요? 들었어요? 까버려요? 까면 안 돼요. 말해줘요. 말해주세요. 다 알던데 S 검찰총장이니까 다 알던데요. 저는 잘 몰라요. 아무튼 S로 시작하는 검찰총장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권력 있는 자들이 그 검찰이라든지 대학 교수 중심으로 성추행이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데 권력 있는 자들이 주로 하는데 그 권력이라는 게 직장으로 내려가서는 일종의 정규직을 전환시켜주는 인사권이죠. 인사권이 굉장히 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상 성폭력이 있었는데 강력하게 저항 안 했다 당시에. 칼을 목에 들이들고 해도 강력 저항 못 하잖아요. 목숨 때문에. 그처럼 정규직이라는 일종의 삶이죠. 신종칼이잖아요. 신종칼. 너 정규직 받을래 안 받을래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갖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검찰이 비정규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검찰 다 비정규직으로 뽑아 그러면 어때요? 다 없애고, 전 검찰 다 없애고 계약직으로. 그래서 권력자를 기소 안 하면 바로 잘리고 계약 해지 당하고. 어때? 아나운서님 좋아요?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최고라고. 오늘, 으라차차 중에서 최고였다고. 아무튼 제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지만 열심히 할 거니까요. 오케이 마리님. 늦더라도 몸간 열심히 하십시오. 안전하게 오세요. 오늘 안 늦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유한님, 안진거려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쁜 문 중전을.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중전이군요, 별명이. 중전마마, 예. 그러면서 안진걸령님, 떼찌. 뭐요, 떼찌는 뭐요, 또, 이게. 처장님은 형님이시네요. 그런가요? 저 나이 별로 안 많은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목이 아팠고 아나운서님 대신했는데 아나운서님 목소리 많이 들으셔서 좋잖아요. 좋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쌤쌤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세븐 파커스가 얼마 전에 언론 나와서 불기소해버렸나요, 그래서? 예, 불기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이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했고, 정규직도 안 됐고, 문제 제기는 그것도 꺾였고. 일단 그 이후로 탄원서를 좀 모으셨거든요. 예. 다시 기소를 넣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요 이후의 작업들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무슨 출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쪽 출판에서 하는 노동조합에서도 같이 문제 제기하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작가분들의 지지도 많이 있었고 예. 힘을 모으는 과정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이제 상식적인 방향으로 일이 예. 해결될 때까지 우리 유니온에서도 대응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탄원서를 좀 모으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 U+, LU+, 그다음에 세븐 파커스. 이제 이런 데가 블랙기업 후배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선정한 건 아니니까. 네. 이런 식으로 청년을 희망 고문 주고 쉽게 썼다 쉽게 버리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목숨을 끊을 정도의 절망과 고통을 준 데를 블랙기업으로 선정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언제 선정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이렇게 쭉 스크린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 선정 절차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 지난 일요일이었죠. 이날 저희가 블랙기업 운동을 시작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어요. 아, 제보. 예, 그 블랙기업 제보 홈페이지 지금 다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블랙기업 제보를 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일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 다 익명 보장되고 그래서 다 이제 구글에 서버가 있으니까 예. 회사가 알아낼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런 기업들을 좀 추려내고 그 과정에서 내년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블랙기업을 뽑는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올해 말에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하나요? 일단은 저희 조금 계획은 예. 이게 저희가 블랙기업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 아까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세븐파커스, 중소기업 중앙회, LG 플러스 이런 사례들은 예. 있긴 한데 요게 어떤 블랙기업은 이거다라는 어떤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 위한 연구 사업이 2달 동안 진행되거든요, 저희가. 연구 예.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블랙기업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구체화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아나운서 블랙기업 선정하는 사이트, 제보하는 사이트 하나만 우리 게시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포탈에 블랙기업 제보하면 사이트가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청취자들이 굉장히 노동 착취적이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 기만하고 억압하는 데가 있으면 바로 제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려줘서 최소한 사람을 정말 무슨 헌신짝보다 더하게 함부로 대하고 버리는, 사실 헌신짝 저는 안 버리거든요. 헌신짝 좋아해요. 저도 좀 많아요. 예, 신발이 오래되면 편안하잖아요. 맞습니다. 새 신발이 싫어요. 그러니까 헌신짝 버리듯이란 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일요일날 우리 블랙기업 선정 기자한테 헌신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헌신짝 버리듯이 하다가 아니 헌신짝 버리는 것보다 더 나쁘게, 더 쉽게, 더 함부로 사람을 버린다. 노동자를. 사실 헌신짝이 발에 이게 잘 맞아서 좋은 거잖아요. 예.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예. 기업에서 사실은 이런 2년 동안 일할 정도면은 사람이 꼭 기계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 따라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고 다 2년 동안 숙련이 쌓이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들이 생기는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자꾸 새 신발이랍시고 갈아 신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다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2년 동안 그 직원이 쌓아올린 노하우나 숙련도를 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손해죠, 이거는. 내 성희롱했는데 저항하니까 잘라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네. 어차피 일할 사람 줄 서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하나 그 이야기. 블랙기업 선정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웃나라 일본에서 먼저 하고 있었던가요? 네. 그 이야기도 좀, 그래서 일본의 노동 청년 단체 포세? 포세. 무슨 뜻이에요, 포세는? 포세가 이게 라틴어랍니다. 라틴어로 라틴어. 약간 친구, 동료, 힘을 모으는 사람들 이런 뜻이래요. 포세. 엄청 멋있긴 하더라고요. 친구, 동료, 포세. 네. 우리 모두 포세가 되자 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청년노동 문제를 한 4, 5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일본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노동의 문제랑 한국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5년 전에 이슈가 된 문제들은 한국에서도 한 5년 뒤엔 수입이 되거든요. 한 5년 전 시간차가 굉장히 비슷한데 일본에서도 한 5, 6년 전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 직장에 다니는 꼭 알바가 아니더라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착취나 삶이 파괴당한 양상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블랙 기업을 선정하고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고발하는 운동을 이미 5, 6년 전부터 진행해왔고 제가 이걸 좀 벤치마킹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청년 노동단체 포세가 그런 거죠. 일본도 이제 경기 불황을 겪고 막 그러면서 옛날에 무슨 일본이 무슨 완전 고용의 신화 같은 게 있었잖아요. 종신 고용.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막 비정규직을 막 남발하고 청년을 함부로 쓰니까 일본의 포세라는 단체도 모였고 그래서 블랙 기업 선정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포세는 우리 청년 유니온과 그거네요. 이제 일본의 파트너 단체. 그렇죠. 파트너십이죠. 그럼 보면 일본의 NGO들은 만나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성하고 그러잖아요. 전쟁 반대하고. 근데 안타까운 게 일본의 NGO들은 근데 일본 그 정부의 우경화를 잘 못 막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신 적 있어요? 사실 일본에서 이제 NGO나 노동조합 활동하신 분들 저희 자주 만나 뵙거든요. 저희가 청년 유니온도 일본의 사례를 이제 모델로 해온 거고 자주 만나 뵙는데 또 일본 분들이 한국에 오신 걸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고 여쭤보니까 이게 어떤 언론 환경이라든지 정치적 지형이나 이런 게 되게 역동적인 건데 자기들은 이제 지역 내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메이저 이슈를 탈 수가 없다. 근데 한국에선 뭐만 하더라도 되게 시위도 그렇고 역동적이니까 이게 되게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자주 오시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NGO 분들이 한국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일본이 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 전공투 무라카미 하루키가 전공투 세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말 열심히 반미운동도 하고 평화운동도 하고 그 68혁명에 맞춰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뭐 적군파도 막 되고 그러더라고요, 일부가. 근데 그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지역에 내려갖고 지금도 NGO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일본 분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오세요. 근데 청년들을 같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세는 보니까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왔죠. 한 10몇 분 오신 거죠. 20분 오셨는데 그러니까, 20대 초반이 많아요. 너무 좋았어요. 다 대학생들이. 그냥 진짜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청년들이 나서서 과거사 정리할 건 정리하고 노동자 연대도 하고 시민운동 같이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포세하고는 계속 이제 연대를 하는 거네요? 네, 지난주에 오셨었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겠죠. 그럼 포세가 일본의 청년 유니온이랑 비슷한가요? 일본에는 청년 유니온이 따로 있고 근데 이제 그 어떤 블랙 기업 문제를 가지고 하는 따로의 다른 단체죠. 그러니까 원래 청년 유니온도 우리가 영감은 일본에서 배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은수미온이랑 조성주 씨 등등이 일본에 가가지고 배워갖고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일본에 가진 못했고 구글링해서 맞아요. 우리가 구글링으로 알고 은수미 의원이 일본 가서 당시 의원하기 전에 은수미 의원이 일본에서 배워갖고 우리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너무 좋은 게 있더라. 그래갖고 했는데 너무 잘 됐죠. 여러분 청년 유니온과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 주거권 운동을 하는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 일자리 운동, 청년 민주화 운동, 청년 노동 운동을 하는 청년 유니온 이 두 군데는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적극 도와야 됩니다. 우리 후배 세대들이, 대학생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대학생이 아닌 조합원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 청년을 다 대학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폭력인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다, 어쨌든 이렇게 잘 조직되고 연대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나 하시죠. 이어서 바로. 드디어 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가 국민을 또 속였는지 이번에 실업률 통계로 드러났죠. 우리가 계속해서 실업률 통계 엉망으로 잡는다. 취업 포기자가 실업자가 아니래요.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은. 그러니까 하도 취업이 안 돼갖고 취업을 일시적으로 구직을 단념하거나 연구 포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전형적인 실업자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일하고 싶었는데 일보다. 근데 그게 구직을 포기한 사람 실업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통계를 냈거든요. 그다음에 뭐 알바생들도 심지어 실업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으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어땠어요, 위원님? 그 결과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글쎄 일단은 원래 이제 전체 고용률로 전체 실업률 치면 원래 3%대였다가 요번에 이 실업률 기준을 보정하고 나니까 전체 실업률 한 10% 정도로 나왔고 청년 실업률은 더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원래 쓰던 실업률 통계가 한 3%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 3% 정도면 사실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해요. 와.
그러니까 어디나 경기 변동이라든지 회사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개개인 스스로의 문제들로 인해서 한 2, 3%는 실업 상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완전 고여나 다름없다. 3%면 사실 실업으로 잘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실업자가 가득가득한데도.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진실과 어떤 기술적인 통계가 말해주는 어떤 그 결과값 사이 격차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분노했어요. 그거 보면. 왜냐하면 다면 실업자를 10% 정도로 상정해서 300만 정도잖아. 한 290만 명쯤이니까. 300만 명 실업자 있다고 그 대책을 세우는 거하고 3% 뭐 기껏해봐야 한 100만 명 안팎 있다 하는 거하고 대책 세우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 예산도 다를 거고 대책도 다르고 일자리 만드는 수준도 다를 거고. 근데 그걸 그렇게 우리가 지적했었잖아요, 위원장님. 굉장히 오래 지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그냥 자기들이 실업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어떤 고용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청년을 예로 들면은 예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은 취업한다 약간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이 삶의 공식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더라도 졸업을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학원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연수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공식 자체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뭐 어학연수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로 안 잡혔던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문제라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상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거 실업자 아니냐. 근데 반영이 안 됐었다가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 통계를 낸 건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ILO가 계속 공고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제대로 실업의 진실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엄밀하게 보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는 어떤 그 진실값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아마 안 잡힌 인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청년 실업률은 어때요, 위원장님?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확인을 전체적으로 그 전체 실업률 10%라고 나왔는데 청년을 따로 분류한 건 제가 따로는 이번에 안 한 것 같아요. 따로 분류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근데 우리가 계속 주장한 건 청년 실업이 좀 더 심각하다. 그렇죠. 저희가 보통 원래 통계로만 보면은 전체 실업률이 3% 정도인데 청년 실업률은 한 10% 잡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었잖아요. 청년. 그러니까 원래 한 3배 정도 원래 통계로 3배가 잡혔는데 근데 10%도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추정치는 한 25% 정도가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백이라고 하잖아요. 20대 태반이 백수면 실업률 20대 실업률 50%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약간 과장된 수치겠지만 둘 중에 하나 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 저도 그것도 우리가 원래 통계대로 3% 실업률 조작된 통계 3%대 청년 실업률 10%로 추정됐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은 아무튼 실업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분류는 안 되죠. 네, 어쨌든 학업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졸업하면 바로 실업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포세도 좋고 우리 일단 실업률 통계 나왔으니까 제대로 국민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촉구하는 투쟁도 하고 우리 유니온에서는 계속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창해온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청년을 고용하는 데에서의 어떤 뭐 블랙 기업들의 문제 외에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서울시에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도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당선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전략에 있어서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이 어떤 일자리를 구해야 된 당사자인 청년들이 그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직접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청년들의 수요는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좀 능동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면서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일자리 업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때 일자리 허브센터 어떤가요? 잘하고 있나요, 박원순 시장? 이게 박원순 시장님 직접 운영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거의 이탁을 맡긴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공간의 운영은 청년들이 거의 많이 이제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다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낯익은 분들이. 그 불광동에 있습니다. 불광동에 그 불광역 2번 출구 나와서 한 200m 직진하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제가 여기 청취자분들께도 그 불광동에 이제 그 일자리 허브 센터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센터, 마을센터도 여기 다 있거든요. 한번 이제 좀 주말에 시간 나신다 이럴 때 불광동 한번 산책 나오듯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케이. 청년 일자리 허브 센터 진짜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상담 일자리 창출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또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희 같은 바깥에 있는 청년 단체들과 서울시를 연결시켜주는 또 가교 역할을 또 일자리 허브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무슨 청년들 일자리를 안내해주는 사이트도 만든다 하지 않았어요? 서울잡스 말씀. 아, 서울잡스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요? 이게 서울잡스가 그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알바몬 알바천국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는 다 알바 일자리 추천해주는 사이트인데. 그렇죠. 영리 사이트들이죠. 그렇죠. 예. 뭐 사람인 이런데 이제 예. 뭐 급여는 협의고 와서 봐라 뭐 정보도 안 주고 또 내가 들어가려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알 수도 없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렇죠. 갔다가 또 이상한 저도 예전에 알바할 때 갔는데 이상한 회사에 갔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청년들은 그 이력서 집어넣을 때 자신의 그 20여 년의 모든 삶을 다 정성껏 자기소개서도 쓰고 뭐 무슨 일을 했는지도 쓰고 근데 기업은 자기들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주질 않아요. 이게 정보 격차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심지어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이런 데서도 그런 게 취약하죠. 뭐 엄청 취약하죠. 기업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청년들한테만 정보를 알바하려고 하는 사람도 줄 서 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한번 좀 극복해보자. 그래서 청년들도 내가 가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게끔 하자. 그래서 어떤 채용 문화를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서울잡스라는 곳도. 서울잡스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개통했나요? 예, 한참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종의 비영리 공익적으로 일자리를 서로 구직자와 구인자를 같이 뭐 공익 활동을 한 단체에서 구인공을 내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에서는 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역량 있는 기업인데 일반 기업에서도 낼 수도 있잖아요. 강소기업이라 그러죠. 그런 기업에서도 이제 채용 공고가 여기로 많이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이게 근데 다른 지자체로도 퍼져야 될 텐데 지금 안 퍼지고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그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일자리 허브 모델을 지역에서도 만들자라는 논의는 계속 있는데 아직 좀 윤곽이 드러난 곳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여기서 또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요구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지자체장들 중에 보면 좋은 정책을 막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 최문순 우리 강원도지사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생활임금 제일 먼저 하는 노원구랑 노원구 김상훈 구청장님, 성북구 김영미 구청장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거 좋은 조례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민주당의 새정치연합 소속의 지자체들이 잘하고 있는 걸 딱 정리를 해가지고 모든 야당 소속 기초단체나 관계단체 딱 보내면서 강점 이거 해라. 우리가 강연할 수 좀 해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어요. 하고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 때마다 가서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지방정부가 잘하면 중앙 집권도 할 수 있다 야당이. 그러면 서울시라든지 강원도에서 또는 안희정 지사에 있는 충남도에서 잘하는 거 있으면 딱 집대성해서 다 공급을 하고 강제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공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야당이 집권한 데서 너무 잘하더라 괜찮더라 이런 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해보겠대.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분들 중에 혹시 듣고 계신다면 꼭 잘 좀 해주세요. 저희 안진걸 처장님 뒷목 잡으시겠어요 이러다가. 예, 아니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새누리당 놈들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새정치연합 때문에 답답해 쓰러지게 생겼어 진짜로. 꼭 뭐 당원분들이나 좀 계시면은 요 얘기 꼭 이 부분만 딱 정말 너무 답답하고 딱 이 부분만 녹음 따서 딱 1분짜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개개인의 인물들 보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치관도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을아차차에도 그동안 은수미원 노시고 원시원 노셨고 그 다음에 뭐 김영배 구청장 이재명 성남시장 갔었거든요. 우리 핫한 인물 다 을아차차 좋아하고 우리 시민들 되게 좋아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한 게 왜 전국적으로 안 퍼지냐고. 그러면 딱 국민들 보면 야당이 하니까 잘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야. 야당 NGO들이 낸 정책을 야당이 수용하고 해보니까 맞구나. NGO들이 또는 청년 유니온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공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화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도 정말 암 걸릴 것 같거든요. 가끔 보다 보면은. 우리 유니온 암 걸리면 안 되죠. 정말 피곤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약간 새정치민주연합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가맹점 정당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가맹점 정당.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하면은 예를 들면 그때 무상급식 얘기하셨던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거다라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브랜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박원순 시장은 뭘 했다, 은수미원은 뭘 했다.
안희정 지사는 뭘 했다. 이렇게 개별 의원들 무슨 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지사 뭐 이런 것도 지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개별 브랜드에 이제 역량 있는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사실 하나의 정당이라는 이름을 하나의 브랜드로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라 이런 걸 참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우울한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 유니온이 서울시라든지 뭐 이렇게 인연이 되는 지자체 제안해서 몇 가지 채택된 게 몇 개 있죠. 일단 그렇죠. 청년 뭐가 됐어요? 쭉 한번 몇 가지. 사실 저희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과 어떤 정책적인 그 교류를 하는 그 이제 사회적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자리 허브가 개관되었고, 그렇죠. 일자리 허브 센터.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례도 있었고,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인가요? 기본 조례, 예, 그렇죠.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오, 네, 좋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공공부문에서 전체 규모, 그러니까 청년들을 더 채용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뭐 했죠. 예, 청년 고용 확대하는 그 제도. 공공부문 청년 고용 할당 죄. 그 제도가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긴 한데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했거든요. 오케이. 약간 선도하게 된 거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이제 영어가 좀 가리게 어떤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나든지 시 산업 공기업에서는 이력서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블라인드 학력을 가리게 한 거죠. 그렇죠. 블라인드 테스트. 영어 필요 없는 영어 안 쓰게 하게 하고. 영어? 뭐 토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렇죠. 영어를 써야 되는 직종이 아니면 토익을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오케이. 직장인들이 요새 그 취업할 때 토익을 다 보시는데 직장인들 70% 정도는 내가 토익 배운 게 내가 회사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영어 쓰게 될 일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해도 사람들이 공부하고 길을 쓰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쓸 일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냐고 영어를. 지금 대학교마다 영어로 하는 거 막 유행처럼 번지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등록금 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수도 힘들어해. 언어로 강의해야 되니까 자기도. 전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어 수업을 영어로 한대. 왜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모국어도 하나 제대로 안 배워갖고 맨날 우리 쩔쩔매고 있는데 이 한국의 이 아름다운 모국어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네. 어쨌든 그다음에 어쨌든 제일 서울시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거 아닌가요? 청년 유니온을 합법화 시켜준 거.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이 전국 노동조합이 되려면은 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제 필증을 받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계속 안 내주는데 박원 시장님이 제일 먼저 서울 지역에서 내주셨어요. 이게 뭐 박원 시장이 내주신 건 아니면 어쨌든 지자체별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는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어쨌든 그렇죠. 지금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엔 서울시에서 먼저 노동조합의 어떤 공식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니까요. 요런 너무 잘 됐어요. 그다음에 또 꼭 청년 유니온이 뭐 제안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청년 유니온과 우리가 같이 제안했던 반값 등록금도 서울시립대가 제일 먼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 우리가 아까 대학생들 말고도 비대졸 청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비대졸 청년 고용 할당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3%씩인가는 이제 고졸 청년들 중에도 뽑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슨 청년 발전 기본 조례도 뭐 만든다고 제가 민달팽 유니온 우리 후배님들 들었는데 들으셨구나. 그건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문제의식이 사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일자리에 국한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들 묻지마 취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학자금 대출 때문이고요. 사실 그렇죠. 일단 학자금 대출 몇 천만 원씩 있으니까 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 일자리의 질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문제도 있는데 삶의 비용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조금 오르더라도 이거 집값 때문에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월세, 전세 때문에. 결혼하시면 다 경기도로 빠지시더라고요. 월급 올라봐야 월세 올라면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한테. 월세, 전세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비교를 건강하니까 병원비를 많이 안 드는데 그렇죠. 돈 벌면 다 월세비하고 통신비. 제일 슬퍼.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 병원비. 그러니까 그럼 더 서러워. 아픈 청년은 더 서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면 엄청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 뭘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렇게 사실 한 세대가 특히 이제 청년 세대가 지금 또 중요한데 다음 사회를 만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꼭 일자리 그렇죠. 노동 문제 한정되진 않고 빈 문제, 집 문제
사실 이런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자리 기본조례 만들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중요하긴 한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입체적인 정책을 짜야 되는데 일자리만 놓고 얘기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학자금 대출 예. 얘기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이참에 아예 일자리만 할 게 아니라 청년들의 어떤 자립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먼저 만들어보자 예. 라는 구상으로 지금 청년 기본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발전 기본조례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청년 유니온하고 아주 소중한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쌍용 자동차 사태 때문에 전부 다 열받으셔가지고 화나죠. 예, 너무 충격이 큽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그 피눈물을 보고 마음이 안 좋거든. 우리 웨렌 버핏 67조님은 청년들이 모두 청년 유니온 가입하면 막강한 힘을 얻을 텐데 청년들이 연애 쾌락에 빠져 있으니 나이트클럽 스크래스 분다고 청년 일자 해결되나? 하 재밌는데. 아니, 연애하고 쾌락에 빠진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에런 버핏 67점. 연애는 해야죠. 가끔 그리고 즐거운 일은 찾아야죠. 근데 이제, 말씀의 취지는 연애나 쾌락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참여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너무 재밌는 말이 있네. 3포 세대, 5포 세대들 국회의원들 멱살에도 잡아라. 패기가 없다. 연애 섹스로 해결 안 돼요. 이렇게 우리 방송은 그 초등학생도 듣는 방송인데 여러분 67조님 뭐 댓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요새 사토리 세대로 들어보셨어요? 사투리? 사토리 세대? 일본이 사토리 세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고 있는. 사토리 무슨 뜻인가요? 이게 득도란 뜻이에요. 사토리가 득도. 네, 욕망하지 않는 세대란 뜻이거든요. 요게 최근에 이제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뭐냐면은 청년들이 막 청년들이 이제 모도하고 싶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렇죠. 이런 사실 욕구, 그렇죠. 갈망, 희망 뭐 이런 그렇죠. 거 사랑도 하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없어진 세대를 뜻하는 건데 자포자 거의 희망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욕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욕망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 당한 건데. 슬프다. 3포 세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3포가 연애 결혼 출산. 저는 이게 되게 슬픈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냥 욕망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내일을 살겠다. 그러고 싶다. 더 사랑하고 싶다. 사실 이런 욕망이 달리 얘기하면 우리 사회를 어떤 유지시키는 힘인데 이 욕망하지 않는 청년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는 사실 뭐 청년들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욕망하지 않는 청년 세대의 등장이 사회가 망했다라는 걸 망한 거죠.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이든 연애든 뭐 동거든 제가 이제 야한 표현은 못 쓰겠습니다. 그냥 저는 사랑이든 연애든 동거든이라고 할게요. 동거든 또는 뭐 결혼이든 또는 혁명이든 변혁이든 다 이게 사실은 개개인의 열망이든 사회적 열망이든 이렇게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면 그런 말 하는 게 있잖아요. 연애 안 해 그러면 내가 무슨 연애냐 이 꼬라지로 뭐 돈이 있어야 연애를 하지 집이 뭐 내가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사토리 세대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전형 사토리 세대들의 그렇죠. 말인 거잖아요. 뭔가 자포자기 해버린 듯한 느낌. 이게 사토리 세대들 특징이 어디 나가서 누굴 만나면 돈이 드니까 안 만나버리죠. 집에서 책만 읽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책을 엄청 많이 읽는 거야. 일본 사람들. 일본의 그 사토리 세대들이. 근데 이게 사실 사회에 정말 안 좋거든요. 나와서 관계 맺고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게 연애일 수도 있고 데모일 수도 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가 구성되는데 그렇죠. 그냥 칸막이 있는 책상에서 자기 혼자 그냥 뭐 약간 그러니까 득도네 득도. 정말 득도예요. 우리 면벽수도에 들어가시는 동안과 한거에 들어가시는 스님들처럼. 그렇죠. 그냥 아주 속세를 벗어나서 그냥 자기 방에 그냥 자기 방이 그냥 절이에요. 모든 청년들이 속세를 떠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래도 우리 한국 청년들은 그 정도는 아니죠. 아직은. 3포 5포는 뭐예요? 여기서 5포 세대라고 하면? 5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취업 뭘 다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출산, 잠깐만. 연애, 결혼, 출산, 그 다음에. 뭐 취업이 될 수도 취업과. 있고. 뭐 육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막 들어가요, 예전에. 웨렌 버핏 67조님, 5포는 뭔지 하나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벌리고님께서 중전마마 건강하세요.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에 대한 인기는 뭐 하늘을 찌릅니다. 참고로, 여기서 또 한번 광고 하나 할까요? 저도요, 우리, 멋있는 청년 유니온 김민수 위원장님하고 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이빙벨 영화 감독 이상호 기자님이 우리 으라차차 4시에 오시기로 전격적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상호 기자님. 재밌겠네요. 아, 그럼 다음 주 또 나오실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같이 나오시면 돼요. 듣는 게 재밌겠다고요. 네. 어떡하죠, 우리 미경님께서 방송 듣기 너무 힘드네요. 가슴만 답답해지고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까지 탁해가지고 내용도 어두운데 그렇지만 미경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 유니언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답답하시는 우리 청취자들, 우리 동시대 우리 이웃들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막 절망에 빠져있는 후배들이나 청년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제가요? 예, 어떻게 힘을 북돋아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이제 막 우울하고 이런데. 예.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저도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막 사회 참여를 하고 뭐 댓글을 달고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다고 뭐가 될까? 예. 이런 생각 막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막 청년유니온 활동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노동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나 혼자 한다면 되게 외로울 텐데, 여기 처장님도 계시고, 저희 아나운서님도 계시고, 또 청취자분들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무조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답답할 때는 친구들이랑 동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욕이라도 하고, DJ가, 저는 정말 DJ가 남긴 최후의 명언이, 답답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너는 그 사회 참여하면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무슨 뭐 노동자들 막 갖고 막 붉은 띠를 머리에 메고 막 이런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인터넷 포탈 댓글이라도 달아라. 욕이라도 해라, 박근혜한테. 네. 이명박, 구속시키라 욕이라도 해라. 자원외교 이런 거 화만 내지 말고. 각자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예. 뭐 취업하기 힘들다, 뭐 아르바이트인데 돈이 떼였다, 해고를 당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 사실 요새 약간 주위 사람들은 되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 20대 분들 되게 어려워하시고. 근데 그게 꼭 참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겪고 있는 삶의 고민들 예. 사실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는 게 예.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 우울한데 억지로 막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또 때로는 토론도 하고 핵심은 위로도 하고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있다. 네,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럼 좀 각자 모여보자. 네, 모을 수도 있죠. 유니온으로 청년 유니온으로 모이고 민달팽 유니온으로 모이고 막 이런 식으로 좋네요. 네, 계속 모이자. 우리 웨네버페 67조님께서 5%를 일본 경제신문이 한국이 3%를 넘어 5% 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연예계는 출산 포기에다가 취직하고 주택구입 포기까지 주택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5%에 맞서서 청년 유니온이 그러니까 일종의 연애도 하고 일자리도 가지자. 그다음에 민달팽 유니온이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자. 뭐 공공임대주택을 주든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아니면 집값을 완전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주택을 이렇게 저렴하게 제공하든지 막 이런 거잖아요. 너무 좋네요. 예. 아무튼간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조금 답답한 이야기를 했는데 3폰이 5폰이. 근데 그래도 유니온에 지금 뭐 조합원이나 회원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1000명 네 자릿수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1000명이면 뭐 엄청난 조직인데요. 참여연대 10,000명? 이제 참여연대 후원하는 분이 한 15,000명인데 참여연대 최소 3만원 돼야죠. 그렇죠. 이렇게 유니온도 예를 들면 10,000명 정도 돼서 만약에 박근혜가 엉뚱한 걸 한다. 그러면 확 뭐 청와대로 한 수천 명씩만 가야죠. 행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젊은이들은 무슨 일만 터졌다고 막 고등학생들까지 해갖고 막 100만 명씩 터져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예전에 뭐였죠? 정년 연장한다고 그랬었나? 아니면 연금 개혁한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쉽게 자르기도 젊은이들이, 하고. 저걸로 결국 우리 일자리나 우리 복지 줄어든데 막 수백 명만 나오더라는데 우리도 제발 우리도 한번 광화문에 한 10만 명만 모여봅시다. 청년 여러분. 어때요, 위원장님? 지금 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명박을 자원외교 사기로 구속도 시켜야 되고. 지금 박근혜 완전히 지금 나라 말아먹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 박근혜 대통령.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맨 외국에 나가고 사진만 찍고 있고. 예. 근데도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어요. 이런 황당한. 그리고 새누리당한테 말도 안 하고 한중 FTA도 해. 심지어 여당의 말도 안 해줘요.
저희가 청년들이 왜 거리에 나오지 않을까를 주제로 2부를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한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1분 남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주, 예, 복잡한 문제죠. 좋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굉장히 우리가 자영업자들하고 여기서 자영업자, 그 다음에 청년들 하면 항상 댓글이 청년들의 투표 안 하냐, 자영업자들이 1번 찍냐 자꾸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많은 지금 중소상공인들도 투쟁의 대열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고 청년들도 실제로는 근데 모든 여론조사 보면 요즘 20대 30대가 제일 안티 박근혜예요. 박근혜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진짜 열받는 게 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무상보육 했으니까 그건 소중하고 야당이 무상급식 한 것은 안 하겠다. 쓰레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그 무상보육도 지가 공약해놓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교육청 다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너무너무 뻔뻔하면서도 무책임하더라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더 재밌게 뜻깊게 해보겠습니다. 예, 멀리 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처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목소리가 쉬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쌍용자동차 문제도 있었고, 어제 오늘은 또 CNM, 우리 노동자들 지금 서울신문,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앞에 난간도 없는 전광판 올라가 계시거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너무 춥습니다. 근데 그게 바람 때문에 밀려 떨어질까봐 이분들이 몸하고 그 전광판 고정문하고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악의 고공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분들에게도 끝까지 연대 포기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인 청년유니온, 민달팽유니온 많이 응원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고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또 할 수가 있다면 많은 시공금 5,000원씩 많은 후원금도 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웨렌버핏 67조님께서 20대가 투표율이 제일 낮아. 청년이 일어나라. 이제 이런 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를 조심해님께서는 일베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생각이 없는 청년 왜 그럴 거야. 이제 이런 모든 걸 포기해 사회에 대한 반발심으로 활동하는 게 아닐까요? 안쓰럽기만 하네요.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하고 저는, 거기는 정신이 미쳤다. 이렇게 이제 해석돼 봤는데, 이 위원장님, 어떨까요? 이 청년들이 근데 사실은 2008년 촛불시위나 2011년 반값 등록금 집회나 생각하면 다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중고생들도 많았고.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잘 안 나오느냐, 일단 상황으로 놓고 보면 기본 전제는 네. 뭐 저희 청년유니온도 그렇고 뭐 민달팽이 유니온 그다음에 이제 많습니다. 뭐 복지국가 문제 고민.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네. 열심히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청년들끼리 대안적인 어떤 금융 문제를 풀어보자 토닥도 네. 있고. 이렇게 사실 이제 뭐 잘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 또 이제 뭐 집회 있을 때마다 청년분들 굉장히 많고 여기까지. 이건 기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 보시기에 투표율도 좀 낮고 시위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20대가 보이는 게 많지 않아 보이고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왜 그럴까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 일종의 몇 번 큰 데모도 해보고 1인 시도 해봤는데 해도 잘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저는 냉소 또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뭔가 승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이런 거?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지금 예. 그때 80년대 예. 저희 부모님 세대가 청년들의 부모님 세대가 어떤 그 추정이 나왔던 양상과 그분들이 예. 처해져 있던 어떤 경제적 토대랑 지금 청년들의 토대가 좀 다른 것 같다. 일단 요게 예. 다 기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활동하고 운동했던 선배님들 딱 50대, 지금 이제 예. 50대 초중반, 예. 40대 후반, 이분들 하셨던 말씀이 자기들이 이제 80년대 그렇게 이제 화염병 들고 나왔을 때, 예. 사회 변혁을 위해서, 그렇게 막 나오면서도 취업 안 될까봐 걱정해본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예. 얘기 꼭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딱 도서관에서 토익 시험이라든지 예.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외에 어떤 뭔가 나와서 다른 생각을 해본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다. 요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일단 사실 딴 생각하면은 옆에서 공부하고 있던 친구에 밀려가지고 취업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갑자기 취업이 안 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한 사람의 삶으로 놓고 보면은 물론 사회에 같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암흑 같은 시절과 이 구조를 아무도 지금 돌파를 못 뚫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혼자서라도 뚫기 위한 고군분투인데 그게 어쩌면 예를 들면 데모하러 나갈 시간까지도 아껴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고 또 짬내서 연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연애는 잘 못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이런데 쫓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 참여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죠.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떤 계기도 또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하려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기를 뚜렷이 서로 못 만들고 있다. 어떤 밖에 나온다는 거는 그 밖에 너와 내가 같이 나온다라는 이유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기 나와야 될 이유를 찾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일단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예. 지금 청년들이 처해져 있는 경제적 토대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까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집단이 누구인가. 물론 뭐 새누리당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비대해진 거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비싸진 거. 사실 이제 각자에게 돌아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저 옛날 386 세대라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다 사교육이나 부동산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다 그게 욕망의 정치에 익숙했고, 사실 부모님들 이해는 돼요. 사실은 이제 나이는 드셨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돈 다 쓰셨는데 이제 남은 건 집 하나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빚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집값 떨어지면은 이제 하나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심경이랑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올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애도 낳아야 될 청년들이 그 집을 살 수 있냐. 지금 시점에 와서 못 사죠. 영원히 못 사죠. 아, 이건 참 부모님들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렇게 집값이 올라갔는데 이제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고, 근데 그 안을 이렇게 치솟은 집을 사야 되는 청년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암흑이죠. 그러게 다 자기 자식들이고 조카들이고 후배들인데 그렇게 배려를 안 하나 싶은 게 이번에 그 무상보육 무상급식도 오늘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50대 60대가 다 반대인 거예요. 근데 30대 40대 20대들은 당장 애들 키우고 급식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찬성이 막 높고요. 근데 다 자기들 손잡버리기도 하고 자식들이 아이들 교육비 보육비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조사를 한다는 게 참. 이게 제가 충격적인 사진 하나 봤는데 이게 북극곰이 있어요. 이제 북극곰이 아주 이제 계속 환경이 안 좋아지고 먹을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 북극곰이 사냥을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새끼곰을 먹는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그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약간 이런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 조건이나 부모가 자식들의 경제적 조건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부모 세대가 살고 있다. 일단 버텨야 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5, 60대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대한다 그래서 막 저희도 뭐 어르신들이 그 노령연금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거든요. 우리 많이 드리라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닌데 사실 뭐 부모님들은 청년 세대에 왜 그러냐 그러고 청년들 입장에서 부모 세대 이해 안 되고 사실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무튼간 그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50대 60대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반대를 할까?
저는 아까 표현했던 게 그거 보육비하고 급식비 때문에 아들 세대들, 딸 세대들, 조카 세대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는 청년 세대랑 부모 세대가 세대를 불문하고 같이 마음을 모을,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어떤 포인트.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걸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이제 이러면 급식이나 보육이나 교육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뭐 당사자인 어린이나 10대뿐만 아니라 또 아이를 키우는 30대, 40대, 또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뻘이신 우리 50대, 60대 어르신들, 60대 어르신까지.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애들 키우는 문제만큼은 저출산 고령화람,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반대해버리면 어쩌실 거냐는 거죠. 네. 이런, 좀 서운하더라고요. 오늘 조사를 보는데, 예.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새정치민주연합 또 슬퍼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국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개별 정책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실 무상보육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이것도 설명해드리고 노령연금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이것도 설명해드리고 사실 이런 데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정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크고 어쨌든 서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럼 나올까요? 뭐 어떤 조건을 좀 만들까? 일단은 청년 유니온, 민달평 유니온,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네,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연대 청년연대, 참여연대 청년 뭘 만들었잖아요. 그쵸. KYC, 한국청년연합회. 이런 데 많이 가입을 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청년 유니온 조합원들. 그렇죠. 꾸준히 늘고 있죠. 오케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 좋습니다. 근데 다이빙벨 보셨어요? 다이빙? 이거 좀 못 봤어요. 보셨어요? 안경유이님께서 다이빙벨 편집 끝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보고 싶은데 틀질 않아요. 오늘 제가 또, 오전에 다이빙벨 상영 및 대관, 심지어 대관도 거부하고 있어요. CJ하고 롯데하고 메가박스 이런 데에서, 특히 CJ하고 롯데가.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이빙벨 감독인 이상호 감독님, 배급사인 시네마달의 김일권 대표님, 그 다음에 참여연대 민변 등 기자회견 했어요. 상영이나 대관을 계속 거부하면 다음 주 공정위 신고하고 본격적인 규탄 운동에 들어가겠다. 우리 유니온, 근데 또 우리 유니온이 그런 문제에도 되게 앞장서서 하시잖아요. 그쵸? 네. 언제 우리 다음 주 같이 한번 데모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손잡고. 요즘에 우리가 청년 유니온 같이 통신비, 반값 통신비 대폭 인하해라. 네. 이렇게 캠페인도 같이 했었고. 맞아요. 그러면 청년 세대들이 관심이 다방면에 있으니까. 네네. 고통을 주는 것이 다방면에 있으니까. 네. 사실 아까 LG 플러스 막 이제 돌아가셨던 분 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노동을 값싸게 쓰는 와중에서 소비자들도 호구로 만들고 이게 사실 기업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사실 청년들이 직결되어 있으니까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유님께서 말한 게 오늘 멀티플렉스 다이빙벨 그 상영과 대관을 거부하는 그걸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영상 편집을 끝냈다는 말인데, 그럼 안경유님은 우리 1인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분 저희 어제 기자회견 했을 때도 오셨어요. 저도 아는 분 같아요. 네. 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들어주셔서. 예, 오늘 기자회견 했었죠. 예, 좋습니다. 아무튼 다이빙,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쵸,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고통에서 해방돼야 되죠. 청년들이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삼포는커녕 다들 결혼하고 출산하고 연애하게 만들어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다이빙벨도 빨리 들어야 돼. 세월호 진실도기면 우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얼른 직장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장님은 몸도 챙기셔야 되고요. 저는 잘 챙겨 있습니다. 목이 좀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비타민도 좀 챙겨 드시고. 예. 지금 방금 전에 김용민 PD 책상에 갔더니 레모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통 들고 왔어요. 제가 먹으려고 혼자요. 네. 아무튼 저도 항상 연구 중에 대학생들 국민대 성공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끝나고 TV를 할 때마다 세상에 대한 분노는 우리 못지 않은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해요. 계기. 뭔가 재밌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거. 사실 이제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이걸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지만은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청년들한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청년들이 사회에 품고 있는 질문은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전 사실 청년들이 해도 바뀌지 않는다. 사회에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광우병 집회 나왔던 그때 당시 10대들 지금 다 20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나갔는데 소고기는 수입돼. 야자는 없어지지 않아. 잠도 못 자겠어.
이렇게 하고 또 등록금 집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등록금 깎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은 이렇게 죽겠다고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고 자기 목소리 내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응답했냐는 거죠. 미안, 소고기는 수입할게. 야자도 그냥 해라. 등록금 못 깎아주겠다. 사실 이게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대답했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 청년들이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가 있거든요. 어차피 나가도 세상은 안 바뀐다. 이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답을 해주지 않으면은 청년 세대가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 부분에 뭔가 승리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기는 경우. 2010년대 친환경 무상급식 연대가 승리를 했는데 그건 청년 단체들이 앞장섰던 건 아니고 오랫동안 급식을 했던 단체들이 앞장서 된 거고. 사실 저희 그나마 그래도 2011년 반값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이라는 형태로 그렇죠.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국가장학금 상당히 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집회 반값 등록금 투쟁 동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분석도 일부 있긴.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투쟁을 하니까 중요한 복지제도를 하나 쟁취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또 관념을 가지고는 계시더라고요. 대학생들도. 내년도 예산은 더 늘려야 되는데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무상보육 무상급식도 못 하겠다고 박근혜가 들고 나오니까 홍준표랑. 어떻게 고등교육 예산만 늘려달라고 하냐 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눈치 보게 만드는 거죠 아주. 예. 아무튼 문광님께서 이명박 쥐새끼 깜빵 보내나요? 아 우리 문광님은 계속 저와 관심사가 저기 MB 구속이시죠. 요즘에 우리 국민TV 청취자들이 좋아하는 구호가 2구 박태. 2구 박태. 그 뭐예요? 이명박 구속 박근혜 대진이시라고요. 되게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2구 박태. 아, 너무 속신하더라고요. 우리 건배사 할 때 그러가지고 2구 박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라임이 좋네요. 자, 그렇게 계속 다시 청년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청년 유니온으로 집결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굉장히 활동적이죠. 아무래도 관심도는 크죠. 예. 우리가 저번에 블랙기업 선포 기자회견 때도 한 70명 모여있던데. 굉장히 많이 오셨죠. 오프라인에 모이라 그러면 많이 모일 때는 그래도 몇백 명씩 모이는 거 아닌가요? 몇백 명까지는 안 되고요. 네. 다 자기 이제 각자 흩어져 그렇죠. 있어요.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나오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네.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참여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참 국민TV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면서. 예. 어떻게, 온라인으로도 어떻게 만들어 보시려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에서는. 예. 자기 삶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좀 듣고 알리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 아닐까. 뭐 저야 이제 월급 받으면서 노조위원장 하고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가 청년들이 토익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토익을 또 우리가 청년유니온이 공정위 신고해놨어요. 좀 민사소송도 하고 있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과를 안 내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빨리 주면 좋겠는데. 지금도 토익제도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부당하게. 그렇죠. 점수 좋으면 취소하려고 그러면 60% 떼가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점수가 안 좋아갖고 얼른 신청하면 특별 접수기간이 갖고 돈 더 내라고. 그러고. 아직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나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악용해가지고 돈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그게 몇천 원이거든요. 한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한테.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게 돈도 돈이지만은 기분도 나쁘잖아요. 내가 열악한 거 알면서 더 그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 유니온은 그럼 정말 청년 노동조합에 기치지만은 실제로는 청년들의 삶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투쟁하고 접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청취자들께서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때 기존의 그런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나 노동조합의 간부들하고 말투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아, 저요? 예. 청년 유니온이 이름을 청년 노조로 안 짓고 청년 유니온으로 지은 이유가 있나요? 그쵸. 특히 젊은이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문화적 거부감이 있잖아요. 예. 언론에서 안 좋게 만들기도 하고, 예. 또 제대로 배운 적도 없다 보니까, 예. 이제 노동조합의 뜻을 달고 조금 희석시켜봐야겠다. 예. 사람들 다가갈 때. 그래서 약간 유니온이라고 비켜왔습니다. 그렇죠. 유니온이 노조죠. 그렇죠. 노동조합이죠. 그런데 어감이 좋아요. 그렇죠? 네, 입에 착착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민달피 유니온도 생겼고, 노년 유니온도 생겼고, 노년 유니온 있죠. 뮤지션 유니온도 생겼고, 맞습니다. 예술인 유니온도 생기고, 유니온 열풍이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개개인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유니온이 되자. 이런 거죠. 지금 카피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개개별을 보여주지 않는 사회에서. 힘없는 개인을 개무시하는 사회일수록 우리 모두 유니온을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청년 유니온이 끼친 긍정적 영향 너무 큽니다. 예. 사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번에 블랙 기업 운동하잖아요. 그 블랙 기업 운동하면서 제일 들었던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 찍어가지고 때려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블랙 기업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 이런 것은 꼭 청년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 누구나 겪고 있는 보편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만 나빠가 아니라 사실 이 운동을 하면서 제일 고민 들었던 것은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내가 다니는 회사도 블랙 기업인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쌍용차 나빠 이럴 수도 있지만 쌍용차는 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내가 다니는 회사도 혹시 블랙 기업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런 각자의 언어를 갖게 되는 힘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우리 유니온의 고민은 뭐예요, 요즘에? 요즘 돈이 없어요.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다른 노동조합처럼 못 내죠. 그렇죠. 다 비정규직이고. 학자금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액수가 많지도 않거니와 이게 블랙 기업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싸움의 규모가 되게 커요. 보니까 저희가 어제 LG 플러스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희 정책국장님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이게 LG 플러스 대기업이니까 여기를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기자회견하고 저희 정책국장님이 전화 통화하느라고 다른 일을 손도 못 댄 거예요. 그러니까 유플러스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아니면 이제 기자분들이랑 계속 또 제보도 막 들어오고 LG 플러스 다른 센터에서 사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에 부치는 거죠. 저희가 싸우는 거 이제 저희끼리 막 농담으로 야 LG 플러스 너무 잘못 건드린 것 같다. 우리 사무실에 있어봤자 3-4명이서 일하는데 이거 너무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상근이 딱 4명인가요? 그렇죠. 위원장님, 정책국장님, 노동상담 조직 이렇게 4-5분 계신데 조직 노동상담 5분 정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일 블랙 기업 하려면 한 명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노조나 NGO가 잘 되면 거기서도 고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원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청년 유니온을 후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 지금 안내 한번 해주세요. 저희 청년 유니온 카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포털에 치면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 상단에 이제 조합원이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기 요게 나옵니다. 오케이. 거기서 누구나 안경유님께서 청년유니온 취재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취재도 하시고, 가급적 다들 후원 좀 해주시면, 청년유니온 카페 가서 후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쥐박이님께서 여참할 수 있게 돈도 몇 조 만들어 놨지, 크크크 하고, 이명박 사진 올려주셨는데, 갑자기 이 사람 사진 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저도 저녁 먹어야 되는데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자,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정말 절망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금 청년 유니온이라는 조직에 모였고, 수백 명의 청년들이 민달표 유니온에 모여 있습니다. 또 복지과 청년 네트워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곳곳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청년 유니온 카페에 가시면 후원 방법이 있고, 가급적이면 조합원이 되실 분들 조합원 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랙 기업 제보 치시면 그 못된 기업들을 제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미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실 어떤 사회에 대한 기대가 없을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 같은 풍경을 보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만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진걸 소장님, 국민TV, 그다음에 저희 청년유니온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많이 성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CBS 레미제라블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블랙 기업을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금요일 오후에 3시쯤에 녹음하는 거니까 내일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오늘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님이었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이상호 다이빙벨 감독님, MBC 기자, 전 MBC 기자, 엑스파일 폭로자, 고발뉴스 대표 기자, 그 다음에 이상호닷컴 운영자, 그 다음에 다이빙벨 감독 다 동일인입니다. 이상호 기자님이랑 하니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청년유니온, 민달표 유니온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